슬랄럼계에선 한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념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80명의 사람이 크레이지를 가르치면 그에 대한 방법이 80가지가 생겨난다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슬랄럼 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께선 슬랄럼 동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으신가요? 무수히 많은 기준들과 항목들이 있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슬랄럼 연구소에서 생각하는 슬랄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연결입니다. 슬랄럼 동작에서 이 연결을 자연스럽도록 이어주는 것이 바로 체중이동이며 이를 이해하기 쉽게 고안해낸 개념이 바로 주동발입니다. 주동발이란 말 그대로 주동력원이 되는 발로서 슬랄럼 연구소만의 새로운 슬랄럼 용어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양발 사이의 체중 이동을 통해 주행을 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슬랄럼에서 보이는 기술들은 언뜻 보기에 별다른 과정 없이 자연스레 수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 안에서 주행처럼 푸시와 글라이딩, 리커버리 등과 같은 수많은 과정이 반복되어 하나의 기술로 보여지게 됩니다. 주동발을 상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어드린 걷기에 대해서 2주 동안 고심해 보셨나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걷기를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고민해 보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걷기를 가르치기 위한 설명이 모든 초급 슬랄럼 기술들을 위한 근본을 아우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 걸어 다닙니다. 누군가는 팔자로 걸을 수도 있고 팔을 이상하게 흔든다거나 골반을 양쪽으로 과하게 흔들면서 걸을 수도 있습니다. 앞선 설명과 같은 걷기도 모두 다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 걸어 다니는 목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걷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그 걷기의 과정을 구분지어서 설명해 드리고 연결된 동작에서 A와 B의 예시를 들어 오늘의 중요한 논점에 대해 짚어드려 보고자 합니다. 양발에서 한쪽으로 체중을 이동해 줍니다. 한 발에 무릎을 접어 들어줍니다. 들고 있는 발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뻗은 발을 땅에 디뎌줍니다. 디뎌준 발로 체중을 이동해 줍니다. 뒷발에 무릎을 접어 들어줍니다. 들고 있는 발을 다시 앞으로 뻗어줍니다. 뻗은 발을 땅에 디뎌줍니다. 디뎌준 발로 체중을 이동해 줍니다.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뉠 수 있지만 체중 이동과 중심 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8가지의 과정이 한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기울이기를 더한다면 10가지의 과정들을 한 사이클로서 반복하는 것이 슬랄럼 연구소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걷기의 과정입니다. 물론 실제 걷기 동작에선 앞선 구분 동작처럼 끊어서 동작을 수행하진 않지만 걷기에 관한 동작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각 동작별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수행하게 되었을 땐 화면에 나오는 A의 예시처럼 동작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수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의 예시처럼 무언가 불편해 보이도록 연결되어 수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걷기 동작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양팔과 발이 교차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심지어 앞으로 이동하는 목적 또한 같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걷기라는 동작의 범주에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체중 이동과 중심 이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땐 그 차이가 확실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걷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체중 이동은 슬랄럼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대원칙과도 같습니다. 만약 체중 이동을 제외하고 팔동작이나 다른 신체 부위의 동작에 대한 설명만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분명 동작 수행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물이 없는 그저 꿀팁만을 나열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체중 이동을 먼저 바로잡아 놓은 뒤에 그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원하시는 슬랄럼 동작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 한 발짝 더 빨리 다가가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슬랄럼을 수행할 때의 동작에선 왜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슬랄럼의 모든 동작들을 자연스레 연결된 상태에서의 동영상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궤적의 크레이지를 동작이나 구간별로 구분짓지 않았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동작이 수행되어 중간에 불편해 보이는 무언가가 분명히 눈에 보였을지라도 앞크로스와 백크로스를 일반적으로 수행하였고
궤적에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걷기의 과정에서처럼 동작 하나하나를 세분화하여 이해한다면 아마 처음에는 슬러럼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한 순간부턴 자신이 수행하는 모든 기술에 이를 적용하여 문제가 생긴 부분을 특정하고 특정된 부분과 그 시점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강사나 선생님으로부터 훨씬 더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슬라럼에서 이러한 체계가 구축된다면 그 어떠한 동작도 영상뿐만 아니라 글로써도 정확한 평가와 명쾌한 설명이 포함된 티칭이 가능합니다. 영상의 초입에서 언급한 80명의 사람이 크레이지를 가르치면 그에 대한 방법이 80가지가 생겨난다 라는 문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슬라럼 동작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기준이 없었을 뿐더러 각자가 수행하는 방법이 가장 쉬우면서 옳다고 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시의 대부분이 그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전부터 슬라럼 티칭을 해오시던 분들께서 오랜 시간 티칭에 대한 방법과 설명을 고민한 끝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고 계신 교육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슬라럼을 연습하고 가르치는 분이 계신다면 슬라럼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실력이 점점 더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할 때마다 매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동발을 시작해보기에 앞서 사전에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만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슬라럼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라럼 연구소 또한 우리의 방법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에 따른 오답은 확실히 존재하며 그 오답의 범위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정답에 근접한 방향으로 유도를 시키는 것이 슬라럼 연구소가 정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본격적인 주동발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라럼 연구소였습니다.